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오늘은 2ID VF 샤프트 리뷰를 할 건데 아마 이제 시즌이 끝났어요. 이제 2023년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아마 라운딩 횟수들도 많이 줄어드실 거고 연습장들 많이 이용하시고 하실 건데 이제는 좀 클럽을 좀 점검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 앞전 영상을 좀 보시면 제가 겨울철에 클럽들 사고들 나는 거, 클럽들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좀 보시고 겨울철에는 좀 클럽 관리 조금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VF 소개를 좀 드릴 거예요. 2ID에서 이제 CQ 후속작인 이제 VF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출시는 10월 달에 출시가 됐고요. 아마 조금 저희가 이 영상이 좀 늦어진 이유는 이 제품 관련돼서는 조금 접근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일단은 제품 디자인 먼저 좀 보여드릴 건데 제품 이렇게 생겼어요. 블랙 컬러, 유광 블랙의 레드 디자인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아마 기존에 우리가 IG 이후에 쭉 출시가 됐던 기본 디자인에서 변경은 없어요. 단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광 블랙을 사용하고 전체적인 유광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 알파벳 로고의 디자인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하나가 달라진 걸 제외하고 디자인 변화는 없어요. 일단은 이 VF 같은 경우를 제가 왜 좀 시간이 걸렸냐 하면 저희가 2ID 샤프트 설명을 할 때 보통 예전 모델들 2ID는 하드 타입, 소프트 타입, 하드 타입, 소프트 타입을 격자로 쭉 출시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2ID가 하드 타입 모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쭉 출시를 했었어요. 기존의 CQ가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드 타입 모델들을 쭉 출시를 하다가 전반적인 트렌드가 전부 다 가볍고 강한 샤프트들을 트렌드로 내세울 때 CQ 모델, 소프트 타입의 하이탄도의 CQ 모델을 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온 이 VF가 다시 하드 타입으로 돌아왔는데 저희가 2ID 샤프트를 설명드리면 항상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후속작, 전작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하다 보면 샤프트가 약간의 중복되는 성질들을 조금씩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VF 같은 경우는 기존의 2ID가 출시되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출시가 됩니다. XC가 계속 쭉 2ID가 미들킥 샤프트를 고집을 하다가 XC에서 미들 하이킥 샤프트를 선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VF는 킥 포인트의 변화도 있고 시트 소재에 대한 부분도 공격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얘도 이제는 투어용 스펙, 글로벌 스펙에 근접하는 샤프트로 애프터마켓용 샤프트가 출시가 된 게 이 VF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쭉 보면 우리가 2ID는 강도를 5단계로 보통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5강도로 시작해서 쭉 강도를 유지를 합니다. 5, 4, 4, 2, 3 플러스 이 정도 강도를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쪽으로는 팁 쪽의 강도를 완전히 다 밀어서 씁니다. 가장 높은 강도의 5강도를 앞쪽으로 밀어서 쓰고 중단부까지 강도가 유지된 상태 킥 위쪽으로 그러니까 미들킥에서 미들 하이킥으로 상향이 됐으니까 위쪽의 킥 포인트를 사용해서 킥 포인트 구간에만 강도가 줄어들고요. 다시 손잡이 쪽으로 올라가면서 강도가 상향이 돼요. 이 형태의 설명은 제가 어떤 모델에서 드렸었냐 하면 2ID GP를 설명할 때 드렸었어요. GP는 어떤 형태였냐면 앞쪽으로 강도를 쭉 강하게 손잡이 쪽으로 강도를 쭉 강하게 밀어놓고 강도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미들킥, 킥 포인트가 먹는 부분에서 강도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밴딩 구간이 아주 짧은 샤프트가 GP였고 이 샤프트의 특징은 볼 스피드를 빠르게 만드는 게 특징인 샤프트였어요. 그런 것처럼 VF도 팁부터 중단부까지 강도를 쭉 끌어오고 버트 쪽의 강성을 밀어주는데 킥은 위쪽으로 상향이 되고 이 킥 먹는 구간에서의 강도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얘는 밴딩 구간의 움직임을 짧고 강하게 만들면서 볼 스피드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대신에 킥 포인트가 위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탄도감이나 스핀감은 기존의 미들킥보다 낮아진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VF 같은 경우는 기존적으로 출시했던 하드 타입과는 다르게 전형적인 억제형 샤프트 쪽에 속하는 샤프트예요. 1대1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마 벤투스 블루티아라고 가장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샤프트가 이 VF라고 보시면 될 거고 최근에 히어로컵 이제 히어로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타이거 우즈가 테일러메이드 신형 모델이죠. QI10 헤드에다가 이 VF 샤프트를 세팅을 해서 출전한 모습을 아마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델에다가 60g 엑스트라 모델을 세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타이거 우즈가 60g 엑스트라 정도의 스펙을 사용하는 하드 타입 모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움직임 억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시트 구성도 마찬가지로 M40X하고 토레이 T1100 시트를 혼용을 해요. M40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뭐 다른 모델들, 하드 타입 샤프트들, 땡땡땡 브랜드들 설명할 때 이 M40X가 들어가는 시트가 주는 역할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시트는 고강직도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유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샤프트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으로 강도를 완전하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강직도를 그대로 많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밴딩 구간, 킥 포인트를 이동한 밴딩 구간만을 이용해서 볼한테 전달하는 능력은 이 부분만을 완전하게 이용하게 되는 거고, 샤프트가 끝에서 주는 전반적인 느낌은 대부분 다 억제의 느낌에 가까워요. 낭창거림, 움직임, 비트림 다 억제하는 쪽에 가깝고, 골퍼가 원하는 회전감, 스피드감, 타격감은 골퍼의 능력치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하게 되는 샤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기존에 유행처럼 가볍고 강한 샤프트들이 유행처럼 여러 회사에서 막 출시가 될 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렇게 유행하는 샤프트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본인의 성향, 본인의 스윙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한테 선택돼야 되는 부분이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드 타입 샤프트들은 하드 타입을 써야 되는 분, 스윙 타입이 선호하시는 분이 선택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 항상 드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투어이디도 이 VF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향이 좀 필요한 거예요. 히팅감, 순간 스피드, 하드 히팅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샤프트의 움직임보다는 내 스윙 능력치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목적이 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샤프트고요. 한 가지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억제형 샤프트들은 대부분 억제에만 포커스가 많이 가요. 움직임을 최대한 안 만들고 샤프트가 자체가 최대한 버텨낼 수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높여주는 거, 대신에 무게를 높여서 강도를 확보한 게 아니라 무게를 줄이고 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골퍼가 느끼는 중량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는데 가장 큰 포커스가 가 있었다라고 하면, VF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VF는 중량을 덜어낸, 중량에 대비해서 강도가 높은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 있죠. 킥이 상향이 되고 이 킥 구간의 무게를 대비하는 중량의 강도가 낮아지는 요 밴딩 구간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투어아이디 샤프트들은 보면 어떤 특정 구간의 밴딩을 줍니다. 뭐 MJ가 됐든 BB가 됐든 GT가 됐든 HD가 됐든 XC가 됐든 어떤 모델이든 간에 특정 구간의 밴딩 강도를 주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VF는 위쪽으로 상향이 된 게 가장 큰 특징인 거고, 이 킥이 먹는 구간의 강도를 낮추고 양쪽으로 강도를 쭉 밀어서 올려주면서 스피드업, 볼 스피드를 빠르게 만들어내고 볼 전달력을 크게 만드는 데 포커스를 준 겁니다. 대신에 위쪽의 킥은 스핀감의 감소, 방향성의 조정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거리형 샤프트도 방향성 중심의 샤프트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볼 전달력을 극대화를 시키고 볼 컨트롤 능력을 높이는 데 훨씬 더 많은 포커스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비거리보다는 방향성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건 맞는데, 내가 낼 수 있는 스피드 한계점을 넘어가 주면 볼한테 그만큼 이상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라서 조금 더 빠른 볼 스피드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빠른 볼 스피드감을 느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외부의 영향도 적게 받아요. 보통 스윙어들이나 구질을 좀 드라마틱하게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 바람 타요, 바람 많이 불어요, 바람 때문에 왼쪽으로 가요, 바람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요,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볼 스피드 업을 해주면 볼이 만들어내는 스피드가 바람의 영향이나 외부의 영향의 저항을 적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 대신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벗어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죠. 게다가 직진성을 확보하는, 강도를 높여서 직진성을 확보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를 저항을 이겨내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VF 샤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나 제가 비교를 하면 타사의 브랜드를 사실 잘 비교하지는 않는데, 굳이나 이거를 비교를 하자고 하면 벤투스 블루나 벤투스 블루 TR에 좀 더 가까운 형태의 샤프트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투어에도 투어 선수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고강직도로 확보한 형태의 샤프트가 VF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근데 이게 조금 요즘에는 신형 샤프트가 출시가 되면 보통 드라이버 회사들, 클럽 제조사들이 신모델을 출시가 될 때 커스텀 오더가 되면 제품을 조금 더 많이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지금 VF가 샤프트가 먼저 출시가 되고 지금 테일러메이드나 핑이나 이런 제조사들의 클럽 신형 모델들이 아직은 출시가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특주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샤프트를 먼저 보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조금 더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는 거고, 다행히도 이제 타이거 우즈가 QI10 모델의 VF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대중적으로 조금 더 많이 보여지게 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투어에이디에서는 아마도 VF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뭐 형식적으로 소프트 하드로 나오던 부분들, 아니면 형식적으로 어떤 기존에 묶여있던 킥포인트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의 틀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VF 같은 경우에는 킥포인트가 이동도 했고 억제형 샤프트의 첫 출시기도 해요. 대신에 이 샤프트가 어느 포지션으로 가냐면 투어에이디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GP가 정중앙의 하단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GP 같은 경우는 투어에이디 여태까지 라인업 중에 가장 낮은 탄도감의 직진성 확보형 샤프트였고 폴스피드업 샤프트였고, 이 VF가 그 GP의 옆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GP보다는 조금 더 페이드 성향을 갖게 하는 거죠. 페이드 성향을 갖는다는 얘기는 GP보다는 팁 쪽으로 강도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 위쪽으로 가면 UB 모델이 있고, 그 UB 옆으로 보면 글쎄요, 요거를 뭐랑 또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XC가 있겠죠. UB와 XC 그 앞쪽에 요 VF가 놓이게 되는데, XC 같은 경우는 VF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킥 포인트가 이동이 된 미들 하이킥을 사용하는 저스핀, 저탄도, 스핀량 조절감이 조금 더 XC 쪽 성향을 띠게 되는 거고, 탄도감 구질은 UB 쪽, 페이드형 성향을 강하게 띠는 UB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GP, UB, XC의 중간에 들어오는 형태가 VF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위쪽에 포지션이 많은 투어아이디 샤프트하고는 얘하고는 사실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성질도 이 GP, UB, XC 요 정도에서 한 가지의 성질만 뽑아볼 수 있지 특별하게 막 성질이 겹치는 부분을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독립적인 모델로 아예 VF 같은 경우부터는 독립적인 모델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시기도 할 거고, 오히려 타사 제품의 성질과 비교하는 게 조금은 더 근접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중량이 가볍고 강도가 높아지는 샤프트들을 쓰면서 저는 이거 썼더니 너무 강해요. 강도를 낮춰도 너무 강해요. 전 예전에 60g대 S를 썼는데 50g대 스티프를 써도 이거 너무 강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억제형 샤프트가 주는 밴딩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샤프트가 타격이 됐을 때 내가 이 샤프트를 이용해서 헤드 무게를 실어내서 볼한테 전달하는 이 과정에 어느 구간에서는 내가 힘차게 도움을 받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이 샤프트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억제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내가 전달하기에는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한데 그만큼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량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샤프트의 강도를 높게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요거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요. 왜? 내가 몸에서 회전하는 스피드감을 샤프트를 통해서 휘어짐을 만들고 헤드 쪽에 무게를 실어서 공한테 타격할 때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쪽을 이용하면 액션이 생기고 움직임을 느끼는 부분이 생기지만, 손잡이 쪽을 이용하면 앞쪽에서 받아주는 느낌, 낭창거림이나 움직임에 대한 불편함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돼요. 대신에 이 부분을 이용하면 내가 헤드를 몸쪽으로 굉장히 민첩하게 끌고 올 수 있는 장점도 생깁니다. 이 부분의 장점은 어느 샤프트랑 비슷하냐면 BB야. 투어에이디 BB는 앞쪽으로 강도를 다 밀어 쓰고 손잡이 쪽 텐션을 쓰는 다운 스윙을 민첩하게 만드는 저탄도 저스핀 샤프트였거든요. 그 부분의 장점이 들어가는 게 이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의 하드 타입 샤프트 선택을 좀 꺼려 하셨던 분들, 혹은 억제형 샤프트들 뭐 타사 브랜드들을 써보셨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내가 볼 스피드가 줄어든다든지 방향성 손실이 더 많이 난다든지 거리감이 줄어들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손실감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이 샤프트가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 부분이 주는 게 어느 정도는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 부분이 만들어내는 스피드감, 볼 스피드업을 해주는 부분 때문에 손실감은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VF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래요. 투어 AD에서 최초로 독자적으로 약간 분리되는 형태의 샤프트,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됐다고 설명하기는 좀 뭐하지만 조금 완전히 다른 형태로 출시되는 샤프트가 이 VF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량을 가볍게 강도를 높여서 움직임 억제에 최대한 많은 포커스가 가 있는 샤프트, 그 중에 볼 스피드업, 킥포인트 이동으로 하는 저스핀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샤프트, 이렇게 인식하면 가장 빠르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클럽들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기존에 벤투스, 텐세이 뭐 이런 제품들, 기존에 글로벌 스펙의 하드 타입 샤프트를 써보셨던 분들도 내가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 손실 났던, 잃었던 부분들이 더 많다면 보상받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샤프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더 채워지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투어 AD한테는 지금 이 VF의 출시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될 거예요. 아마 조금 타이밍상으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에서 저중량의 고강직도 샤프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모델들 중에 확실하게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마 증명하는 게 아마 타이거 우즈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뭐 로리 맥길로이가 됐던 뭐 누가 됐던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샤프트가 갖고 있는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마 대중적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10월이 지났으니까 12월이 지났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이 VF가 시장에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장에도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고, 아마 새로운 드라이버 모델들이 출시가 될 때 특추도 진행이 많이 가능할 건데, 그때 이 샤프트의 선택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클럽에도 애프터마켓용 샤프트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 혹은 저런 저중량 하드 타입 샤프트의 선택이 고민이 된다고 하면 이 VF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요거에 관련된 얘기는 아마 신규 헤드 모델들, 신규 클럽들이 출시가 될 때 VF 같은 경우는 특주가 진행이 되면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기는 하겠지만, 요 VF 같은 경우는 고강직도 하드 타입 샤프트의 글로벌 스펙 샤프트고, 미들 하이 킥 포인트를 이용하는 볼 스피드업 샤프트라는 점을 포커스로 생각하시고 선택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나 문자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골프였습니다.